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제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신선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자,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 2에서 마스터 등급에 올랐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3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에서 이긴 이후에 그 다음은 스타크래프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에 인공지능에 의한 프로그램이 많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험난한 시장,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년 전 있었던 알파고 이슈부터 먼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었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졌죠. 자,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엄청나다, 그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 즈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그 이전만 하더라도요, 로보 어드바이저란 용어가 분명 존재하긴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알파고 이슈 이후 로보 어드바이저가 급격히 보급이 되고 인공지능으로 투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년 전 그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 대 인공지능의 투자 대회, 한국경제TV에서 그 코너가 한 반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해설위원으로 제가 좀 몇 달 좀 수고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상 그때 사진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장에 인공지능 그리고 프로그램 등등에 의한 여러가지 투자 기법들이 많이 고민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잠깐 수면 아래로 쑥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관심에서 쑥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사실은 알파고가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전용인 알파스타가 그랜드 마스터 등급에 올라섰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죠. 프로게이머 순위 0.2% 정도라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딥러닝에 의한 자기 학습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죠. 자, 이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한 속도가 깜짝 놀랄만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파스타, 알파고, 요 이슈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들어와 있죠. 내비게이션을 켜도 인공지능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 라디오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기만 해도 이 안에 오케이 구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인공지능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이미 주식시장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 몇 년 만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 우리 주식 투자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자, 이 인공지능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식 투자의 변천사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증권사 HTS에서 주문 넣는 거, 그것도 이제 뭐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자동화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한 1, 20년 정도 뒤처진 감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00년대 초반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보급이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량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보급이 됐고, 뭐 메타스탁, 트레이드 스테이션, 그리고 대신증권의 시스템까지도 많이 보급이 됐죠.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이 운영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2010년대에는 퀀트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운영이 되긴 하였지만 퀀트가 2010년대 들어서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보급이 됩니다. 이게 제가 저 퀀트를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13년, 14년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5, 16 넘어가면서 인공지능 이슈와 맞물리면서 퀀트가 인공지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 알파고 이슈 이후에는 딥러닝, 자기 학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게 되죠. 자, 이러한 큰 맥 이외에도 프로그램 차익거래, 이건 다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주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투자하는 투자 기법, 그것도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고도화돼서 고빈도 거래 HFT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도 오랜 기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뭐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와, 이거는 거의 뭐 천재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신에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훌륭한 솔루션들은 시장에 안 나옵니다. 시장에 안 나와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증권사나 금융회사의 프랍팀이나 또는 내부 거래용으로만 어떤 개인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쓰는 그런 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시장에 뭐 훌륭한 어떤 인공지능 관련한 또는 프로그램 매매 관련한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그 효용, 매매 효용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의 원칙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쪼로록 떨어지는 그런 원칙이 똑같이 작용이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과거부터 원시적인 인공지능, 원시적인 프로그램 관련한 투자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000년대 초반, 그때도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가격하고 이론적인 코스피 200 포트폴리오의 평가 금액하고 딱 따져가지고 뭐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도 차익을 주문을 프로그램이 넣어 왔는데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면 뭐 수시간, 길면 수시간, 몇 시간씩 지속되기도 했어요. 기회가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플레이어도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게 2005년인가 7년 사이에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개인에게 오픈하기도 할 정도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범용화되면서 이 기회가 전에는 1시간씩 가던 게 갑자기 점점 줄어들더니 그냥 번개 펑 하는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의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원시적인 프로그램에서 예, 이상 거래를 판단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울프라는 프로그램을 제 지인이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세를 다 관찰해 가지고 이상한 주문이 쏟아진 종목을 찾아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는 방식인데, 그때 당시 이제 하한가 매수해서 상한가에 터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상한가가. 자, 그런데 저 방법도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점점 기회가 줄어들게 됐어요. 수익의 기회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고도화되는데 이상 거래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빈도 거래로 진화를 하게 됐고, 프로그램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기관도 많이 늘어갈 정도로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또 특히나 점점 갈수록 수익의 기회가 번개같이 순간의 찰나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빠른 프로그램, 점점 더 빠른 어떤 컴퓨터, 아예 심지어는 거래소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여의도의 사무실이, 공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여의도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엔, 3, 4년 전엔 요때는 증권사가 구조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밤에 술 마시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야근하면 막 그 분위기가 좀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무실도 공실이 많아서 월말이 되면 그 우편함에 그 고지서들 있잖아요. 관리비 고지서. 그게 제법 많이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관리비 고지서 꽂히면 바로 그 다음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밖을 보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양복 쫙 빼입고 넥타이 막 타이트하게 맨 정말 깔끔한 증권맨, 깔끔한 뱅커들이 많았어요. 영업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거나 펀드 매니저인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가볍게 입고 캐주얼 차림에 노트북 가방 딱 메고 다니는 프로그래머로 추정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증권가에는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뭐 지금 일단은 저쪽 기관의 프랍이나 내부 거래로 많이 사용되지만 점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고도화되면서 한쪽이 고도화되면 또 다른 한쪽에서 이 고도화된 것을 보고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무엇이 있느냐? 대량 매매 주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창과 방패가 꽝꽝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무기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한쪽이 발전하면 다른 한편이 더 발전하는 것처럼,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가 더 단단해지고 그 방패를 뚫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예전에는 대량 매매 주문을 할 때 딜러들이 정해진 시간 수량에 맞춰서 동일 수량으로 주문을 딱딱딱딱, 이건 무슨 뭐 목탁 두듯이 주문을 딱딱딱딱 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들어오면 누가 봐도 이거 뭔지 모르지만 대량 주문인 것 같은데 이게 장중 내내 들어오겠구나, 매 10분마다 이게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량 주문을 인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이용한 매매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량 매매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억울하죠.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매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량 매매 주문도 스텔스 하는
솔루션으로 바뀝니다. 뭐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딱딱딱딱 가는데 뭐 처음 수량을 작게 많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장해서 주문을 넣게 됩니다. 또 그것을 또 알아채는 대량 주문 인지 프로그램도 많이 늘었겠죠. 이게 이제 점점 가속화됩니다. 천재들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결과 인공지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개인 투자자가 호구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혼란에 빠진 개인 투자자. 자, 우리 2018년에 시타델이라는 금융회사에서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 우리나라 코스닥의 고빈도 거래 방식을 이용한 허위 주만 그리고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 메릴 린치에서 매수하네, 대박이야 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막 매수 몰려 들어오면 그때를 노려서 얘네들이 털고 나간 거예요. 와, 이게 순간의 찰나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해외에 동남아 쪽에 트레이딩 룸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제법 냈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게 생각해보면 외국계 자꾸만 보고 무조건 매수를 몰고 갔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억울하게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6월 11일자 증시 토크에서 메릴 린치 초단타 시장 교란 사건 개인 투자자 셀프 호구되다라는 영상으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영상 링크 제가 머리 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공지능과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러한 인공지능 투자들이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뭐 금융회사 내부에 프랍 트레이딩 등이 지금 비밀리에 활용되고 있고 점점 고도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딥러닝도 이제 필수적으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차후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중 좀 자금이 큰 사람들도 AI 투자 전략을 크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뭐라 그럴까, 이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붙으면,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손으로 주문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호구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영화 작전에서 보면요, 어떤 단타 잘하는 투자의 대가가 나오는데 가방에서 뭐 마우스 꺼내고 그래가지고 뭐 이건 자신만의 마우스이기 때문에 하면서 막 딸깍딸깍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다 이제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프로그램이 다 지배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특히나 단기 투자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감정적인 매매, 옛날 방식의 투자는 호구가 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메릴 린치 창구를 이용한 매매 방법도 예전에는 엄청난 투자 기법이었겠지만 호구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히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전략을 아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저는 단기 투자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게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더 똑똑한,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은 뭐 수면 아래서 뭐 요동치고 난리친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중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토요일에 올려드리는 이성수의 재토크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